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589호입니다. 7월 네. 첫째 주고요.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고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 전화번호에서요. 가상번호죠.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의뢰처가 없이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횡보죠. 횡보. 26입니다. 네. 이번 주에. 지난주 이제 25에서 26으로 1%포인트 올랐는데 이제 횡보로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부정평가는 64, 긍정 26으로 나왔죠. 네. 총선 이후에 쭉 빠져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다. 20% 중반대를 4월, 5월, 6월, 7월. 예, 수치로 따지면 4개월인데 한 대충 봐가지고 한 2개월 정도가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부정률이 64인데 부정률은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횡보하고 있는 중에서는 이게 70%를 넘어갈 것도 같았습니다. 한번. 네. 여기 긍정률이 21이었을 때 부정률이 이제 70이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은 약간 좀 64니까 조금 60%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3분의 2 부정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 총선 이후에 4월 셋째 주부터 쭉 놓고 보면 이제 뭐 석 달 가까이 2달 반 넘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고착화되는 느낌이 드네요. 지지율 자체가. 그렇죠. 지지율 20%대. 20%대로 고착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은 30%대 가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30%대까지 가려면 뭔가 이제 대단한 컨벤션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전당대회 건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긍정률에 상반감력으로 작용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지금 아직 안 보이고 있고요. 네. 단지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정 긍정 평가가 어디에서 좀 오르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30대 오히려 대구 경북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아졌는데 네. 30대에서는 자 이게 긍정입니다. 긍정 변동이 11% 포인트 좋아졌어요. 부정은 14% 빠졌고 30대가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진보 중도 보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그와는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진보인지 중도인지 보수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중에 긍정이 16% 뛰었습니다. 이건 뭐냐? 이런 거는 뭐냐면 정치적인 균열 구조가 아니고요. 네. 어떤 뭔가 경제적인 그런 이유에 의해서 긍정 부정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감지할 수가 있죠. 경제적인 이유. 네. 만약에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자가 지금 뭉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네. 응집도가 높아진다. 보수 성향자가 보수에서 그러면 TK에서 이렇게 높아졌는데. 빠질 수가 없어요. 아하. 그죠? 오히려 빠졌다. TK에서는. 예, 오히려 빠졌죠. 긍정이. 희한하네요.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보수 성향자 자체는 많아졌어요. 네. 지금 보수 성향자가 중도보다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화 받으신 분이 나 그렇죠. 보수예요라는 분이 더 많았다는 더 거죠.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보수가 더 많이 잡혔죠. 심지어는 그러네요. 중도보다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중도보다 예, 많다. 중도보다 많아요. 이거 보수가. 뭔가요? 보수 분들이 성향이신 분들이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강해진 거죠. 전화 잘 받았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보수 성향자 중에서 네. 긍정은 대단히 비율로만 따지면 별거 없고요. 예. 오히려 이제 그거를 잘 모르겠다. 성향이 불분명한 사람들 중에서 긍정이 올랐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그래요. 제 생각엔 뭔가 풀었다. 돈을 풀었다. 예, 못 풀었죠? 30대. 뭐 25조 뭐 푼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렸었어요. 소상공인. 뭐 어쩌고 예 그런 것들이 그래요? 있었어요. 예. 그게 또 작용했을까? 그러면 뭐냐? 대구 경북에서는 전국적으로 풀지 말고 네. 얼른 영일만을 시추하지 그 돈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 보수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그런데 30대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참 마음이 힘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20대 때는 그나마 이런저런 지원도 있고 또 20대 때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세금 그렇게 안 내거든요. 네. 근데 30대가 되면서 이 직장에서 돈을 좀 벌면 유리지갑. 그렇죠. 네. 세금을 이제 맞게 되죠. 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30대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하면서
또 힘들어하죠. 네. 나한테 주는 거 없이 뺏어가기만 하더라. 그래서 30대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상황입니다. 30대가 좀 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가 그렇죠. 아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64, 근데 긍정이 26밖에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 그럼에도 여기 보시면은 긍정 이유로 그거는 잡히지가 않아요. 긍정 이유에 주간 소신이 뭔가요? 주간 소신 4% 포인트 많아져서 예. 이렇게 5가 됐는데요. 외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 혜택 받기 때문에 난 긍정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 평가에는 보시면은 경제민생 4%, 서민정책 복지 2% 이렇게 나올 뿐, 네.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가 그런 얘기도 않죠. 없네요. 예, 어떤 정책적으로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하. 모호하게 나오죠. 그런 반면 부정평가에서는 경제민생 물가 탁 나오죠. 또한 해병대 수사외압 3% 포인트 많아져서 6%. 네. 거부권 행사, 의대 정원 확대, 김건희 여사 문제. 3%. 예. 또 뭐 외교도 위에 있었습니다. 네. 또 밑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검찰 권력 과도 계속 나오는 거. 치안 안전 사고 대응. 네. 예. 계속 나와요. 국방안보도 1% 나오고 물론 이제 국방안보가 긍정에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이거.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 이거 뭐 비상사태가 됐는데 네. 그거와 관련해서도 1%. 즉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부정평가 이유로서 많이 잡혀요. 자, 이거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니까 이거 심각한데요.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국정이 제대로 지금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정권이 그다음 보여왔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태도나 그리고 상황에 있어서 뭐 야당의 국회 법안 통과된 거 대응에 있어서 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그게 다 잡히고 있어요. 잡히고 있죠. 여기 지금 안 잡힌 게 지난주에 잡혔는데 네. 영일만 시추. 시추. 산유국의 꿈인 부정평가에 잡히던 게 지금은 안 잡혔습니다. 지금 뉴스가 안 나오고 있고 사실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을 이미 내렸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메시지가 없어졌죠. 네. 언론 노출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네요. 문제는 그게 막 언론에서 떠들 때도 네. 긍정평가에서 잡히지 않았어요. 영일만은 시추하니까 긍정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긍정률을 올려주는 상방압력에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그게 지금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쓸 카드가 없지 않나요? 지금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긍정률을 그렇죠. 팍 올릴 수 있는 카드가 안 보여요? 25조 얘기가 나왔는데 1%포인트 상승하는 횡보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기대할 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이거든요. 날짜가 이제 대충 보면 다음 주부터 그리고 그 다음 주 두 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이제 컨벤션 효과를 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컨벤션 효과를 탄다라고 하면 뭐가 같이 동조화돼야 되느냐? 정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국정 수행 긍정률하고 동조화가 돼야 맞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 포인트 올라갔죠. 그래서 33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요. 네. 그런데 대통령 긍정률은 25, 26입니다. 25에서 26, 1% 포인트. 둘 다 이제 상승폭은 뭐 비슷하다 치고 1%, 2%니까 요 갭이 상당합니다. 33, 26. 그렇네요. 네. 이렇게 따지면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지금은 경제적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좀 모였다고 한다면 그런 정치적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자 응집도를 높일 때에 과연 대통령 긍정률이 높아질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만약에 이게 40을 찍는다고 했을 때 이제 7% 포인트 높아질 보통 한 5에서 10% 사이에 올라가니까 7로 따지면은요. 컨벤션 효과가 발휘가 되면 컨벤션 효과가 한꺼번에 팍 터질 때가 7이라고 따지면 그 거기에서 대통령 긍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한 3이니까 30% 가까이 있는데도 뚫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보셔야죠. 네. 차트는 아마 그 정도에서 멈출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6%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데 30%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모멘텀도 안 보이고 있고 지금 보면은 어제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또 국회에 넘어왔을 때 국민의힘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지지율 뭐 안 좋게 반영이 될 건 눈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당 또 중도층 보수 일각에서도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또 두 번째 거부를 또 한다. 이거는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계속 봤듯이 네.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전당대회가 과거처럼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보다는 일부 의견으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럼 한동훈 대 비한동훈의 경쟁 구도가 아하. 되면서요. 그때 대통령은 그러면 언론에서 사라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비판을 받거나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대통령실에는 아주 지금 나쁜 상황이다. 나쁜 상황이다.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나쁜 상황이다라는 거고. 자, 최혜병 특검법도 있지만 앞으로 뭐 김건희 특검법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또 줄줄이 국회 통과를 거쳐가지고 정부로 갈 텐데. 요거를 한번 보시죠. 방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게 많은데요. 네. 이거는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연구센터 민주주의 혁신 그쪽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패널 조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지나간 거기는 하지만 조사 기원회 한국리서치 이제 패널 49,889명을 포집 툴로 삼아서 1,528명을 추출을 했고요. 웹조사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URL 발송. 요렇게 해서 요 지나간 조사죠.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을 했는데 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이런 조사가 있었군요. 예. 네. 다음의 이슈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이 아니고 여기 파란색 쪽. 네. 예. 다소 영향이 있었다가 E가 아주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요거 한번 보시죠. 요 D하고 E가 합쳐가지고 지금 아주 큰 비율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명품백 논란이 이번 총선에 가장 영향력이 컸다.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어우, 그 대파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대파 여기에 있습니다. 대파라고 딱 나오진 않았지만 사과, 귤값 폭등 등 물가 상승. 이것도 상당해요.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이종섭 호주 대사 공소처 수사와 출국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실언 여기 실언 발언. 회칼 발언이죠. 회칼, 예. 허벅지. 예. 요 세 가지가 지금 상당합니다. 그리고 의사정원, 의료계 반발도 있고요.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네. 이종섭, 황상무, 물값 폭등. 이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전부 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네요.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밑에 보시면 뭐 비명 행사 이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명 행사는 그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대단히 높은 건 아닙니다. 또 여기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선거연합 이걸로 인해서 아주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적은 비율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명품백 논란이 총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네요. 이렇게나. 예. 그러면 이번 총선은 정부에 대한 심판인데 그 심판의 핵심은 명품백, 이종섭, 황상무, 대파, 사과, 귤값, 물값 뭐 요쪽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언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게 언제까지냐면 2월 하순까지입니다. 근데 3월 초순 되면서 이게 엎어졌거든요. 그때 이종섭 나왔죠. 그때 조국혁신당 창당됐죠. 그리고 나서 그때 황상무 나왔죠. 그 뒤에 대파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뭐냐. 그 사이 이종섭 호주 대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출국하기 전에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나빴다. 근데 이게 언론에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요? 비명행사 하면서 민주당만 잘못됐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거는 네. 국민의힘도 공천 문제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2월 하순을 넘어가면서 이게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뭐가 아주 큰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던 과정에서 이렇게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바로잡는 과정이 한번 있어요. 네. 그리고 이종섭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게 여기에 나옵니다. 아하. 여기 한번 보시죠. 예. 후보자 공천 과정 평가. 아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가 CD잖아요. 빨간색.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CD가 네, 그래요? 넓게 나와요. 왜 그러죠? 더불어민주당 언론에서는 막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잘못했다라는 의견이 상당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은 공천도 잘못했지, 이종섭 터졌지, 네. 황상무 터지지, 대파 사건 터지지,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최상병 이슈가 네. 3월달에 갑자기 그 이종섭 때문에 언론에서 막 언급되고 하면서요. 그 전에 1월달에는 그 뭡니까 SNS에서 언급량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확 뜹니다. 3월달에 최상병 특검 거기에 명품백 이렇게 따지면은 가장 그 밑에 네. 선거지 않습니까? 그 밑에 깔려 있던 건 정서가 뭐냐? 국민의힘의 이와 같이 잘못했다 공천을 잘못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계속해서 공격했던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건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그거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좀 언론에서도 당시에 그렇게 더불어민주당만 탓했던 것들이 사실은 평가를 해보자면 국민의힘도 잘할 게 없었고 또 이와 같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은 더 잘못했다. 잘못한 게 더 많다라는 그 잘못한 게 있다라는 응답이 많은 이런 비율로 나타난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줄줄이 또 김건희 특검법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올 텐데 맞습니다. 요거죠. 거부권 행사하면은 또 지지율이 또 출렁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명품백 논란과 관련된 이 국민 정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참 많은 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좀 보셔야 돼. 이종석과 관련돼서 이와 같았는데 이종석 출국. 네. 명품백에 대해서는 국민 많은 분들이 더 지금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느낌상은 이게 제가 요새 저 뭡니까 가방을 좀 바꿀까 해가지고 당근을 이렇게 보는데요. 예. 진짜입니다. 가방을 좀 이게 좀 끈도 없고 그래가지고. 디올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디올을 전 그게 이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랬어요. 전 진짜 몰랐는데 네. 당근을 봤더니 제가 깨달았어요. 당근을 봤더니 제가 사고자 하는 이 서류 가방 한 5만 원 선이면 괜찮겠다라고 봤는데 5만 원 선. 아니 디올을 당근에서요. 예. 몇 백만 원 나오더라고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저는. 디올이 이런 거구나. 참 왜 사람들이 이렇게 디올 하나 했는데 당근을 보면 알 수 있다. 당근. 예. 당장이라도 한번 봐보십시오. 네. 우리 그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가방 이게 한 10만 원, 5만 원 사이거든요. 예. 당근에서 당근 물가로. 네. 어우 디올은 네. 몇백, 400 뭐 이래요. 그래서 충격받았다. 진짜 충격받았어요. 이런 세상이구나. 예, 이 반응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고 이게 지금 녹아 있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이겁니다. 그만큼 이 비싼 가방 명품백이 왜 대통령실에 그렇게 아직까지 보관돼 있는지 그 어떻게 할 건지 아직까지 국민들은 계속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외화부요, 뭐 전화를 막 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대통령 평가할 때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이런 의혹들도 좀 빨리 해결해 달라. 물론 민생이 제일 큰 이유겠지만 여러 가지 현 정권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명품백 말씀하셨지만 명품백과 또 최혜병 특검법 이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국민 많은 분들이 이제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요. 국민 관심사로 되어 있는 우리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고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 국민적인 관심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마음 때문에 선거에 투표를 했다라는 거는 그런 거는 여당을 찍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여당을 네. 찍고 싶어도 안 찍었다 이 얘기인데 그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여당 관계자들도 그렇고 더 이상 김건희 여사를 뭐 방탄하기 위해 최병 특검이라는 이 국민적인 어떤 열망을 거기에 저항하는 걸로는 이게 정치가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정말로 다들 국민 민심에 그냥 무릎 꿇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눈길을 국민 많은 분들의 어떤 눈길을 다른 데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그 오물? 네, 오물풍선. 그와 관련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걸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중에 2등이 국방안보입니다. 마치 이렇게 보면 그러면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긍정평가율이 이 정도 잡히는 2등이 되니까 네. 이거는 앞으로 그러면 오물풍선이라 이렇게 강경 대응을 계속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여론을 잘못 읽는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정경제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가정경제 뭐 별로 좋을 게 없죠. 그런데 네. 국가경제는 지금 보시면은 국가경제 평가가 마이너스 72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기를 우리 국민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 국가안보인식지수 마이너스 45예요. 지난 조사 대비 6포인트 빠졌다. 그래요. 감소했다. 낮아졌다. 라고 한국리서치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는 이 조사의 제목을 국가안보 인식지수 네. 역대 최저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물풍선이 날라오는 거가 당연히 북한의 도발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네. 그러면 그 빌미를 누가 제공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과실이면 쌍방과실 아니겠느냐. 이런 인식들도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정부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총칼로 못하면 대화로라도 서로 간에 그런 어떤 도발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네. 많은 국민분들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긍정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해서 안보 보수 성향자들을 자극하겠다고 해서 무엇인가 자꾸 강경 대응 해보겠다. 네.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따지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글쎄요. 참 이렇게 수치로 또 여론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바뀔 생각이 없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지율은 계속 20%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